필요 없는 거를 진짜 많이 만드세요. 실패하는 사례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디자인 싱킹 제품 개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개발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에 나왔던 그 자료잖아요.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인데 포포스 모델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많이 제안이 됐는데 그 중에 린 스타트업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그 제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는 건데 대부분 창업 기업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스타트업이란 말만 꺼내도 뭐 저한테 설명까지 해주실 정도로 다 잘 알고 계신데 결국에는 포포스 모델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품 개발.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면은 저거는 다 아는데 뭐 일단은 시간이 없다. 나는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내보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뭐 가족들이 좀 굶고 싶다.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리스타트업을 하긴 하는데 시장 조사는 안 하고 그냥 기능 테스트만 하시는 거죠. 그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얘가 작동이 잘 되는지 잘 돌아가는지 뭐 조립이 잘 되는지 이것만 보고 그냥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시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델의 제일 큰 차이점은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시장 조사하고 시장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은 객관적인 반응을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포스 모델은 자기가 주관이 돼서 자기 눈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따라는 그런 것도 있고 포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제일 빠른 시간에 제품 개발을 끝낼 수 있고 금방 제품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포스 모델은 주로 이제 대기업이 많이 하고 시장을 자기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포포스 모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일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리스타트업을 한 두세 바퀴는 돌려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고 지금 이미 제품이 있더라도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리스타트업을 해서 MVP를 만들어서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타트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장과 고객의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자인 싱킹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지금 보여지는 이 글이 그 미국의 아이데어라는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가 디자인 싱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인데 팀 브라운이 여기에 창업자여서 저 사람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도 저거를 계속 보고 지금도 막 보고 있는데 뚜렷하게 못 알아보는 한마디를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싱킹은 창의적인 사고를 정의하고 한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문제 해결의 특징을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고객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 있는데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팀 브라운이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고객이란 말이 되게 많이 강조가 돼요. 이 부분도 디자인 싱킹도.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주체는 뭐 내가 조사를 하지만은 대상의 주체는 고객이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 개발의 모든 과정에 고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문제 해결하는 게 주 메인 스트림이긴 한데 그 대상은 무조건 고객이 돼야지 나나 내 제품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디자인 싱킹하고 앞에 말씀드린 린 스타트업이랑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고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제품 개발에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찰이 제품 개발에서는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찰 사례를 잘 실패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제품 개발은 아니에요. 제품 개발은 아니고
제품 개발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할 때 충분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펌프를 설치를 한 사례인데 이거는 어떤 자선단체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뭐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디 마을에 가면 되게 낙후된 데가 있고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닌다. 그래서 니네들이 여기 와서 학교 좀 세워주고 애들 교육 프로 좀 이렇게 전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단체가 이 마을에 가서 학교도 세워주고 교과서도 주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 알려줘서 자기네끼리 이제 교육을 하고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여기 있었다고 그래요. 2년 정도 있으면서 그렇게 다 작업을 했고 끝나고 오려고 하는데 2년 동안 보니까 그 이 동네 여자들이 아침만 되면 저렇게 물통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물을 막 다 짊어지고 무겁게 짊어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다가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만은 이 마을에는 물이 없죠. 강이 멀어서 식수를 구하려면은 물통을 짊어지고 와서 식수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2시간을 갔다가 또 2시간을 또 와야 되는 거 왕복 4시간인데 거기다 무거운 걸 드는데 남자들도 아니고 그것도 여자들이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자선단체 사람들이 학교는 지어줬지만은 이 여자들의 문제도 좀 우리가 해결해 주자 그래서 해결 방안을 좀 자기들끼리 모아서 막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막 냈는데 마을에다 펌프를 설치를 해주자. 우물을 뚫어서.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펌프만 누르면은 물이 나오니까 뭐 아침마다 이렇게 가서 물을 구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 없어지겠다 싶어서 해결책을 이렇게 자기들이 정했어요. 정하고 해결 과정으로는 대책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 본부나 아니면 본사나 다른 나라에다가 요청을 해서 뭐 장비, 예산, 인력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펌프를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문제 발견을 잘 했고 해결 과정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나무랄 데가 없이 잘 돼 있는데 이분들이 예상했던 결과는 펌프를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아침마다 힘든 노동을 안 해도 되고 집에 앉아 있다가 밥할 때 되면은 뭐 필요한 물만 가서 펌프 눌러서 필요한 만큼 갖다 쓰면 되니까 여자들의 삶도 많이 윤택해지겠다. 아이들도 학교 가듯이 여자들도 많이 개선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결과는 이렇게 났어요. 펌프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안에 지하수가 이제 다 말라가지고 애들이 그냥 장난감을 써는 거고 애들 놀이터가 돼버렸고 그 여자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을 가지러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원상복구가 돼 있길래 그래서 왜 그런 거냐 해서 한 번은 이 여자들 따라서 갔던 거예요. 새벽에 같이 따라서 가보니까 물을 구하러 가는 거는 되게 힘든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수다 떨면서 자기네끼리 막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뭐 정신적으로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마을은 뭐 다른 부족들도 그렇지만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3대가 걸쳐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형제들하고 또 다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자기네들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가는 거죠. 가면서 막 남편 욕도 하고 뭐 부모님 욕도 하고 뭐 아들 자랑도 하고 막 너 머리 잘 땄다 내 머리 좀 따줘 막 이런 것도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인데 그 펌프를 설치하면서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 되게 싫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원상복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자선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 해결을 되게 잘 했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원상복구가 된 이유가 소비자가 그러니까 고객이 아닌 관찰자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던 거죠. 이게 실패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성공 사례를 보시면은 병원에 이제 CT 촬영을 하는 건데 예전에 저의 애도 아파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애들이 여기 CT 촬영실을 딱 들어가면은 그 굉장히 공간이 넓고 되게 추워요. 저 안에는 그 기계 때문에 그 온도를 맞춰야 돼서 되게 춥고 또 기계가 우웅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른들도 들어가기 좀 이렇게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애들은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도 그때 처음 촬영을 못하고 다음날 막 장난감 사주고 달래가지고 간신히 촬영을 했는데 그 CT 촬영 장비를 만드는 의료기 업체에서 이런 걸 알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촬영을 뭐 거부감 없이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막 냈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낸 방법은 어린이용 CT 촬영 장비를 다시 만들자라고 결론을 지었대요. 그래서 좀 사이즈를 좀 작게 하고 뭐 좀 컬러를 좀 이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병원 측 입장에서는 어른용 CT 장비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어린이용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 투자비가 2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되게 이걸 싫어했대요. 그 대책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업체에서 그 아이데오라는 디자인 업체에다가 외주 용역을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하는 어린이용 CT 장비를 만드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병원에서는. 그래서 니네들이 생각하는 좀 해결안을 우리한테 좀 제시를 해달라라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병원이나 의료기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어린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CT 촬영실은 어린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공간인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공간을,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공간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제 막 인터뷰를 했고, 너는 뭐가 좋니? 뭐 장난감 어떤 게 좋니? 뭐 캐릭터는 어떤 게 좋아? 막 이런 것에서 사용자 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 집단을 만들었어요. 또 디자이너, 엔지니어, 뭐 병원 관계자, 여기 의료기 업체뿐만 아니라 뭐 아동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서 메모지에다가 아이디어 낸 거를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계속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좋고 뭐 이거는 나쁘니까 이거는 뭐 빼버리고 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고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다 공유를 하고 사용자 조사를 하고 자기네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그 CT 장비를 의료기기나 어떤 무서운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이기구 타듯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부감 없이 뭐 촬영도 잘 되고 어린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맨 앞에 나왔던 CT 촬영 장비랑 거의 같아요. 뭐 이거를 뭐 기계를 바꾼 것도 아니고 뭐 공간을 뭐 다른 공간을 만든 것도 아닌데 여기다 이제 스티커만 붙인 거죠. 어린이들 좋아하는 이런 스티커를 붙인 건데 어린이용 CT기를 만들어서 이 어린이용 CT 촬영실을 따로 만들면은 돈이 뭐 최소한 뭐 몇 억은 들어가겠죠. 그 개발비부터 따지면은 몇 억이랑 뭐 10억이 들어갈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가도 몇백만 원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렇게 스티커만 붙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의사가 선장 복장을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면. 그래서 선장 모자를 쓰고 이렇게 딱 있고 저기 간호원들은 이제 선원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그 어린이가 딱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되게 막 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 있다가 저런 그 광경을 딱 보고서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여기는 뭐예요?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선장을 복장하는 의사가 와가지고 걔 이름이 브라이언이나 그래서 브라이언 뭐 네가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데려갔는데 저 병원 안에서 그 스피커로 막 파도 소리하고 뭐 해적선이 온다 뭐 어서 도망가 뭐 우리를 도와줘야 돼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로 놀이동산처럼. 그래가지고 그 애가 되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장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막 그러니까 그 선장이 네가 저기 올라가서 용감하게 누워 있으면은 그 해적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갈 거야. 네가 우리를 구해줘야 돼. 막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저기를 막 뛰어서 올라가요. 자기 혼자. 그렇게 막 울면서 안으로 갔던 애가. 그래가지고 무사히 촬영을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스피커에서 뭐 해적선이 도망간다. 뭐 용기 있는 어린이가 우리를 구해줬어.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촬영 마치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내일 여기 와서 또 놀아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투자비라든지 이런 뭐 개발 기간 이런 거를 다 없앴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뭐 최대 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어른들도 들어가기 되게 좀 수월해진 거죠. 처음에는 어른들도 들어가기 좀 꺼림칙했었는데 저렇게 이미 뭐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이쁘게 돼 있으니까 맨날 하루 종일 병실에 있다가 오니까 어른들도 막 이렇게 힐링이 되는 거고 기분이 좋아져서 문제점이 거의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성공의 이유는 어린이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CT 촬영 장비를 뭐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느끼게 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창업자가, 그러니까 관찰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앞의 사례랑은 똑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관점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에 반드시 고객 관점이 필요하다고, 고객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문제 발견은 다 잘 했어요. 그 아프리카 사례도 문제 발견 되게 잘했죠. 문제 발견 되게 잘했는데 고객 관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해결 과정에서도 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각화를 잘해서 문제점을 여러 사람이 한눈에 보면 문제점이 뭐라는 걸 다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됐고, 아래쪽은 시각화라기보다는 그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전화 연락하고 그게 다였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반대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객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나,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는 이렇게 7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런 사례를 소비자 조사를 해서 뭐 창의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여기 보시면은 1, 2, 3번까지는 다 소비자 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에서도 소비자 조사가 잘 돼서 그 이후의 과정이 잘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창업기업의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업들은 도약 패키지를 했던 기업이에요. 도약 패키지를 했던 여러분들보다 선배 기업인 거죠. 성공 사례인데, 이 기업은 원래는 이제 디제잉이, 클럽에 가면 디제잉 하는 그 장비가 이렇게 크잖아요. 테이블만하게 되게 큰데, 이거를 포터블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포터블로 만들어서 국내는 수요자가 별로 없는데, 일본이랑 유럽 쪽에는 이런 디제잉 취미도 되게 좀 많이 발전이 돼 있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큰 장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포터블한 기기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좀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그 가젯 같은 그런 상품인데,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유럽 쪽에 좀 판매가 잘 되고 있었어요, 이 기업은. 그래서 요 다음 모델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 대표님이 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까 좀 고민을 막 하다가 소비자들한테 되게 물어봤대요. 일본이랑 뭐 유럽에 현지에 가서 이거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불편해? 뭐 어땠으면 좋겠어? 막 물어보니까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왔던 때가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다음 제품을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모 디자인 업체에서 했었는데, 디자인이 나쁜 건 아닌데 저 제품을 좀 이렇게 개성이 강한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좀 유니크한 스타일을 원했는데, 되게 좀 미니멀하고 좀 심플한, 뭐 나쁜 디자인이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뭐 좋은 디자인이지도 아닌 그런 좀 개성 없는 디자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대표님이. 그래서 이쪽에서 원하는 거는 아이패드 정도의 크기에, 원래 제품은 저 버튼이 몇 개 없었고, 그래서 버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스피커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용자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국내 업체랑 디자인 개발했던 게 끝나긴 끝났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게 나왔어요. 그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어디다 팔 거냐, 신제품 나오면, 그랬더니 먼저 일본에다 먼저 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일본 디자인 업체에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일본에 있는 디자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 업체 중에 한 분이 디제잉에 되게 취미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맡아서 제품 개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최종 제품이. 그래서 보시면은 또 되게 좀 단순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큰 디제잉 장비에 비해서 버튼 수를 많이 줄였고, 좀 포터블로 가능한 그런 기능들만 모아서 버튼 배열을 다시 했고요. 그 밑에 있는 그런 네모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치도 다 해서 했고, 위쪽에 또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 위에 그 삼각형 모양의 그런 버튼들을 둬서 약간 좀 유니크한 느낌을 낸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돈이 없었어요, 개발비가.
첫 번째 제품이 히트를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비를 좀 벌기 위해서 이분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일본 시장이 타깃이다 보니까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마쿠아케라는 되게 큰 크라우딩 플랫폼이 있는데 아마 이게 2016년, 2017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 최고 금액을 경신했어요. 요 제품이. 그래가지고 일본 야후 재팬의 탑뉴스로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총 금액이 5만 엔이니까 5천만 원이니까 5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받은 거죠. 펀딩을. 그래서 여기서 1위를 해서 펀딩에 성공을 하니까 그 미국의 그런 킥스타터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도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킥스타터도 펀딩하고 또 중국에서도 펀딩을 해가지고 이분은 제품을 출시하기도 전에 몇십억을 좀 벌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다 개발을 하셨죠. 그래서 되게 성공적으로 끝난 사례였고요. 또 한 사례는 이분은 이제 코르크 재질을 가지고 그 모자나 가방 같은 자파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 회사는 되게 특이했던 게 저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 안에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디자이너가 없고 대표님이 일본에 가서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거기서 원하는 스타일을 가져와서 공장에 주고 그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그대로 코르크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제품 개발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됐었는데 나중에 이 다음 제품을 만들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저를 찾아왔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반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런 패션 자파 쪽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그 가방이나 이런 걸 제가 돈 주고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반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대표님은 그래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달라. 자기는 디자이너가 없다. 도와달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멘토링을 좀 했었는데 이 업체 실제로 제품을 보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저 코르크라는 게 흔히들 생각이 되게 약하고 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코르크를 원단을 가져와서 저거를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가죽 같은 느낌이었어요. 칼로 찢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품질도 되게 좋았고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 재질도 되게 좋은데 그만큼 또 판매가 많이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를 좀 뭐 매장에도 가보고 되게 많이 가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패션 자파 브랜드면은 패션 자파 메이커면은 브랜드가 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저런 가방을 살 때는 뭐 기능이 좋은 가방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쁜 가방을 사러 간다고 그러지 내가 뭐 기능이 좀 풍부한 뭐 그런 뭐 멋있는 제품을 살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를 할 때도 어떻게 제품을 판매하냐 여쭤보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거 코르크인데 안 찢어져요. 되게 질겨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긁어보세요. 이런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잘 안 사고 그냥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패션 자파인데 이거 디자인을 좀 말씀하셔야지 뭐 기능만 재질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뭐 코르크가 제일 차별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제품도 보고 매장도 보고 어떻게 판매하든지 판매 사원들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보니까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는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기업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브랜드 스토리가 없었다. 패션 자파 메이커인데도 그래서 대표님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왜 없어? 내가 상표명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네임인 거고 그 네임 안에 있는 브랜드의 뜻이나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그때만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처음에 이 대표님이. 그리고 인테리어나 뭐 직원들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대표님한테 그 브랜드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패션 상품인데 패션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 좀 브랜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트렌드가 브랜드에 들어가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넣으면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은 이제 지나간 브랜드, 유행이 지난 브랜드가 되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서 브랜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메인 브랜드와 서브 브랜드를 두 가지 구조를 좀 가지고 와서 브랜드를 좀 설계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메인 브랜드가 그러니까 코르크 재질을 이용한 그런 패션 자판의 특징에 대한 메인 브랜드가 밑에 깔리고 서브 브랜드들이 이렇게 하나씩 꽂히는 거죠. 그 위에 메인 브랜드랑 연결되면서 이게 마치 그 멀티탭에 전원 케이블 꽂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브 브랜드 2번이 처음엔 잘 팔렸는데 이게 안 팔린다 그러면 얘는 빼버리고 다른 거 갖다 또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이 업체가 그냥 진짜 네임만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뜻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르크에 대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 코르크를 나무에서 얻을 때는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껍질만 벗기는 거라서 껍질만 벗겨서 쓰고 나중에 껍질이 또 자라면은 또 껍질만 벗기면 된다. 그래서 숲을 해치지 않고 환경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뭐 착한 생활, 착한 제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걸 근거로 저렇게 뭐 문장도 만들고 슬로건도 만들고 해서 BI도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컬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메인 브랜드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밑에 좀 깔았습니다. 깔고 나서 이런 서브 브랜드를 이렇게 5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 꽃이 있는 거는 이제 50대 뭐 주부를 위한 그런 상품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비비드한 컬러나 이런 캐치한 느낌을 내서 10대, 20대를 위한 상품. 그리고 아래는 블랙 라인으로 해서 뭐 전문직 남성을 위한 상품. 그리고 브라운이라는 거는 뭐 여행을 위한 상품. 그리고 그 밑에 그레이하고 회색을 넣어서 뭐 신혼부부를 위한 뭐 혼수 상품 이렇게 해서 5가지 서브 브랜드를 저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브랜드 위에 5가지 서브 브랜드를 만드니까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방향이 다 쓰는 거죠. 쓰게 되고 이 서브 브랜드 하나하나마다 또 차별화가 다 되는 거고 또 상품군이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이렇게 잘 구축을 해서 이 업체는 좀 제품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좀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두 번째 영상에서 제품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소비자 조사를 하고 그거를 제품 개발과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에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품마다 특징에 맞게 그런 진행 방향을 좀 생각을 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 세 번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